계산 유형들은요, 여러분이 시간차를 두고 문제를 다뤄보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보면서 이거 어떤 문제이구나, 어떤 걸 묻는 문제구나를 감이 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수에 관한 얘기를 쭉 다뤘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거는 딱 보고 문제 읽어보니까 개별 수함수로부터 시장 수함수 구하라는 문제구나, 이렇게 파악이 오고요. 양쪽 이거 함수 두 개 놓고 균형 가격 균형량 구하라는 문제구나, 이렇게 보고요. 개별 수함수를 갖고 시장 수함수로 구하는 것하고 균형 가격 균형 문제를 두 개 섞어서 응용한 문제구나, 이게 감이 와요. 근데 문제를 자꾸 다뤄보셔야 돼요. 안 다뤄보시면요, 문제를 읽었는데 끝까지 다 읽었거든요. 근데 뭐 구하라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안 읽어보신 분들, 문제 안 다뤄보신 분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다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알려드린 대로 시간차를 두고 다뤄보십시오. 그러면 함수가 진짜 별거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있는 대로 활용하면 된다는 거를 그냥 알게 돼요. 자, 이제 거미지 모형 들어가 볼게요. 거미지 모형입니다. 제가 특강에서 설명한 걸로 단절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활용해서 기출문제관 과정, 출제 예상 문제집 과정에서 또 연습해드려요. 계속 연습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이거였구나 하고 금방 깨칠 때가 와요. 가볼까요? 거미지 모형입니다.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요.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로 문제에 위축될 거 없어요. 내용 읽겠습니다. AB 부동산 시장의 함수 조건 하에서 가격 변화에 따른 동태적인 장기 조정 과정을 설명한 거미지 모형에 의한 모형 형태는 단 P는 가격이고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가격 변화의 수요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공급은 시간적 차이를 두고 반응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수요는 시차가 존재하지 않지만 공급은 시차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거미집 과정이 나타나는데 함수가 P함수예요. P함수라는 것의 특징은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Q 앞에 있는 값이 뭐다? 그럼요, 기울기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여기 기울기 몇이요? 1,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그거 알면 그거에다 거미지 모형의 수탄수와 공탄발을 적용하면 답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A 부동산 시장으로 가자 이거예요. A 부동산 시장에서 먼저 보면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여러분, 기울기하고 절대값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 그렇게 말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플러스 2잖아요. 그럼 볼 것도 없이 무조건 플러스 값이 크지. 제 말은 얘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얘는 플러스 2죠. 그럼 크게 하면 당연히 플러스 2가 크지. 그러니까 기울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한다는 말은 여기에 있는 부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시 보면 여기는 1, 여기는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의 절대값은 얘가 더 큰 거죠. 이렇게. 그런데 탄력성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무조건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외울 때 거미집 모형을 판정할 때 외울 때 딱 기억해야 될 공식은 두 개야. 수탄수, 공탄발. 왜 수탄수, 공탄발을 기억하라고 그러냐면 수요가 공급보다 더 탄력적이면, 이건 수요 탄력성이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수요 탄력성이 더 크면 수탄수, 따라서 수렴형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얼마예요? 3.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2. 그러면 기울기의 절대값은 얘가 더 크죠. 수요 곡선이 더 크다는 얘기고 탄력성은 뒤집어야 되죠. 그러면 반대로 공탄발 이렇게. 그럼 발산형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A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는 수렴형이고 B 부동산 시장에서는 발산형이다. 그게 답인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판정하는 요령입니다. 역시 카메라로 찍어 놓으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보고 저렇게 판정할 수 있는지 확인. 책처럼 해설하지 마시고 쭉 풀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보고 판정할 수 있는지 하시고, 저것도 그냥 찍어 놓으시고 그걸 나중에 가서 뭐 필요하면 정리하셔도 되는데 알면 그냥 하지 마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혹시 카메라 찍어 놨는데 봤는데 모르겠어. 그럼 인강이 올라오는 그것만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알았으면 또 넘어가시고. 그렇게 시간차를 두고 여러분 유형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하는데 하루 꼬박 걸리거든요. 이거는 우리는 강좌니까 지금 두 번에 나눠 하지만 여러분이 하루 종일 정리하면 하루만 다 정리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는 반나절밖에 안 걸려요. 왜? 아는 유형은 할 필요가 없어.
잘 모르는 유형들만 반복하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금방 수산수 공탄발로 답은 1번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건 너무 쉽네. 솔직히 너무 쉬워. 그러니까 두 번째 함수 출제자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비틀어냈네. 그러니까 다시 바로 보이지 않고 여기다 뭔가를 집어넣었죠. 이렇게. 예, 좀 얄밉죠. 그래서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수요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2. 근데 이거는 그냥 2 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 바꿔줘야지. 그럼 나누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2분의 1 이렇게 보여야 돼. 2로 나눴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요. 우리는 뭐만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기울기의 절대값만 필요한 거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3분의 4. 여기는 얼마예요? 2. 그렇게 보여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찾을 때 여기는 2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3분의 4. 그러면 분수에서 분자값이 클수록 분수는 커지거든요. 그럼 분자값이 놓고 보면 분모값은 이게 더 작고 분자값은 얘가 더 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이 큰 거지. 3분의 4가 더 큰 거지. 그럼 탄력성은 반대로 뒤집어라. 그럼 수요 탄력성이 더 크니까 이거는 뭐라고 말해야 돼? 수탄수 따라서 수렴형. 그리고 공급. 자, 여기 기울기, 공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얼마? 2. 여기 얼마? 똑같이 2분의 4니까 2. 2분의 4예요. 2예요. 그러니까 똑같네. 똑같으면 탄력성도 똑같죠. 그러면 순환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판정했으니까 필요하시면 또 찍어 놓으시고, 알겠다라고 여러분이 됐으면 그대로 가서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다음번에 나중에 복습해 보니기 뭐 알겠네, 눈으로 이거 다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이제 3번으로 갈까요? 이 P함수로 주어지니까 너무 쉬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출제자가 Q함수로 문제를 바꿔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제 순서 과정이에요. 먼저 P함수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거야. 변별력이 별로 없어지네? 그러니까 Q함수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멘붕이 약간 올 거란 말이에요. 왜? 원래는 이걸 전부 다 P함수로 바꿔야 될 테니까. 기본적으로 공부가 원리대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P함수로 바꿔야 되고 P함수로 바꿔야 되고 P함수로 바꾼 다음에 판정할 테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왜?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고 이렇게 주어지면 이 자체를 뭐로 봐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울기의 역수라고 그랬죠. 이 기울기 역수라고 그랬잖아요. 자, 기울기의 역수 얼마예요? 1. 여기는 4분의 1.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2. 이렇게 기울기의 역수를 안단 말이지. 기울기의 역수를 알아? 기울기의 역수란 말은 기울기의 반대란 얘기죠. 기울기 반대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냥 기울기의 역수를. 그렇다면 정확하게 기울기의 역수하고 탄력성은 일치하는 값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제 설명을 들으세요. 기울기 역수와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지만 반대란 말이 역수란 뜻은 아니거든.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봐봐요. 역수값이면 서로 역수, 어떤 값의 역수는 그것과 서로 반대는 돼. 근데 반대가 꼭 역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런 말은, 제 말은, 그렇다면 여러분은 탄력성을, 얘가 탄력성이 1이 아닌데 1처럼 그냥 봐. 제 말은 탄력성을 1처럼 보라고. 그냥. 왜? 기울기의 역수가 탄력성처럼 그냥 보자니까요. 그럼 얘는 탄력성이 1, 얘는 탄력성이 4, 얘는 탄력성이 2, 얘는 탄력성이 2분의 1처럼 바로 보자니까요. 그래서 제 말은 우리는 탄력성을 구하는 게 아니거든. 탄력성을 구할 때 1 그러면 틀려. 그거는 탄력성 구할 때 4 그러면 틀려. 구하라 할 때. 근데 우리 시험에는 탄력성 구하라고 안 나와. 이거 함수로 주어지고. 보통 우리 시험 범주를 넘는다고 봐서 그거는 안 나와요. 제가 볼 때 앞으로 20년도도 안 나온다는 말은 못해요. 제가. 왜냐면 공부하는 분들이 어느 순간 다 연세가 다 20대로 바뀌는 거야. 공인중개사. 그러면 그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당분간 안 나와. 당분간이 5, 6년 안 나와. 절대로.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탄력성처럼 간주하면 돼. 자, 그럼 탄력성으로 간주하라니까. 이렇게 탄력성으로 간주하라고요. 그럼 탄력성으로 간주하면 얼마? 그럼 1, 얘는 4. 그럼 어느 탄력성이 더 커? 공급 탄력성이 더 크네. 그럼 바로 공탄발로 판정하시란 말이에요. 발산형이야. 뭘 돌리고 바꾸고 막 그래. 그냥 판정하라니까요. 자,
이걸 뭐로 간주하라고? 탄력성으로 간주하라고. 탄력성 2, 탄력성 2분의 1인 걸로. 그럼 이쪽이 크네? 그러면 수탄수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게 끝나라는 거예요. 이걸 뭐로 탄력성은 아니라 탄력성처럼 봐라.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자, 또 찍어 놓으시고. 답 판정하면 되는 거지. 답을 판정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울기의 역수가 탄력성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왜 기울기의 역수가 탄력성이 아닌지 살짝 보여드릴 텐데,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솔직히 말하면 이해 못해도 돼. 지금부터 말하는 거. 여러분, 기울기는요 우리의 함수가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기울기는 뭐분의 뭐를 기울기라고 하냐면, 이렇게 양의 변화분분에 가격의 변화분을 기울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말은 공급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것의 기울기는 얘분의 얘를 기울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얘분 여기서 여기까지의 변화분을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분을 이렇게 표시해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변화분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여기 기울기라고.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율량의 변화율이거든.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율량의 변화율인데, 가격의 변화율이 이게 가격의 변화율이에요. 원래 거분의 가격의 변화분, 원래의 양분의 가격의, 이게 원래 양분의 양의 변화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 곱한 게 분모고,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분자걸랑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쪽에 쓰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개 곱한 게 분모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라고. 그리고 곱하기, 여기도 곱하기, 그 다음에 Q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곱한 걸 분자에 쓸 거니까 이렇게 쓸 거라는 거지. 이게 탄력성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 몰라도 되고, 살짝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기울기고 이게 탄력성인데 이 부분이 반대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 부분이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반비례 관계야. 근데 얘가 있기 때문에 완전 역수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감만 잡으시라고. 이거 정확하게 몰라도 된다니까. 우리 시험은 안 나와. 우리 범주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때 아니면 언제 하겠냐는 거야.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인데 역수는 아니야, 정확하게. 그러니까 반대면 왜 역수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역수가 맞아. 역수이면서 반대가 맞는데 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역수값은 아니고 반대인 건 맞아. 얘가 크면 얘가 작지. 기울기가 큰 게 탄력성이 작은 이유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기울기가 작은 게 탄력성이 크고.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지만 역수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요 값을 뭐처럼 간주하라. 탄력성처럼 간주해서 거미집 과정을 판정하면 된다. 왜? 탄력성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됐나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 말고 앞으로 10년 후에 나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할 거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 이거 탄력성과 구하라 그러면 이 식을 활용하면 되긴 하는데, 그때는 그때 가서 하면 되고. 그래서 이것만 하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탄력성으로 간주하라.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자, 이걸 잘 하셨으니까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좀 스트레스 받게 문제를 줬어요. 아까는 정리라도 했지. 얘는 정리를 안 해줬어. 그러니까 아까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문제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 중에서 A 부동산 시장과 B 부동산 시장을 구하는데 이 상태로 놓고 여러분 탄력성을 뭐로 간주해? 1로 간주해. 그러면 얘는 몇으로 간주하면 돼? 아니죠. 1 아니지. 옆에 붙어 있잖아. 그러면 2분의 1로 간주해야지. 얘는 2로 간주하고 얘는 3분의 6이니까 2로 간주해야지.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으로 간주하되 A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 탄력성 값이 얼마로? 1로 간주할 것. B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 탄력성 값을 2분의 1로 간주할 것. 그러면 탄력성은 얘가 더 크네? 그럼 이게 수탄수예요, 공탄발이에요? 그렇죠, 수탄수라고 할 것. 그 다음 다시 B 부동산 시장의 경우 가잔 말이에요. 수요 탄력성이 얼마? 2로 간주할 것. 그리고 여기는 2로 간주할 것. 그럼 뭐예요? 그로의 순환형이 되는 거지.
자, 거기까지 판단이 순식간에 끝났네. 다 또 찍으세요. 뭐를 풀어? 뭐로 밑에 있는 걸 푸냐고요. 이러면 되는데. 또 있어요. 이 문제에서.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딱 판단하라 아니라 A 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했대. 그런데 B 부동산의 수요가 4%가 하락했대. 그러면 A와 B가 무슨 재관계냐를 찾는 거야, 이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느 한 재와 가격을 가격으로 잡았을 때 다른 재와의 수요량이 이 가격과 같은 방향이면 무슨 재고? 대체재고, 반대 방향이면 보완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길 대체재 뭐를 예를 들었지? 아무거나 딱 떠올려면 생각해봐요. 콜라 사이다. 그게 난 딱 떠오르면 콜라 사이다를 예를 듣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떠오르면 그게 예를 들으란 말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올랐대.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단독주택의 수요량은 늘어 줄어. 아파트 가격이 비싸졌어. 그럼 사람들은 아파트 많이 사 적게 사? 적게 사고. 그리고 단독주택을 많이 사니까 단독주택의 수요가 느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분이 뭔지 알아세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난 아파트 사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막 설명이 힘들어져. 막 여기에 막 뭐가 막 맺혀 막 이렇게. 자, 콜라 가격이 비싸. 그럼 콜라를 안 사고 콜라 수요량이 줄면서 사이다 수요량이 느는 거. 이게 같은 방향일 때 대체제인 거지. 근데 반대 방향은 보완제라고 그랬죠. 왜 반대 방향은 보완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완제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 떠오르는 거 생각해봐요. 커피하고 커피 크림. 그럼 이제 커피 가격이 올랐어. 커피 수요량 줄어들고 커피 크림의 수요량도 준다.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지. 그러면 여기 상승, 하락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지. 그럼 보완제지. 그러니까 이렇게.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판정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봤네요. 자, 이것도 보시면 거미집 과정 하나도 안 틀려요. 여러분들은 다 맞아요, 이제. 자꾸 하다 보면요, 계산 문제 나오기만 해. 다 맞아줄 거야. 이런 자신감이 생긴다니까요. 그다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문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야기해 보기로 해요. 자, A 지역의 중형주택의 가격이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 중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15% 감소하였다면 중형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냐? 이게 문제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나는 탄력성 약해, 탄력성 잘 못해. 그러면요, 아주 기초 문제도 잘 안 보여요. 암시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자기 암시. 그리고 이 계산에 대한 두려움들이 항상 누구나 다 있어요. 안 다뤄봤던 유형들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이론 공부하고 좀 짬 나거나 머리 아프고 그러면 오히려 계산 문제를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계산 문제 하면 머리 아파 하는 분도 있지만 계산 문제 하니까 이론 공부하고 머리 아팠던 게 맑아진다고 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 한번 흥미 들여보세요. 자신감도 생기면서 이게 곧잘 되어가는 게 참 기분도 좋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맑아진다니까. 진짜라니까요. 진짜 많이 말씀하신다니까. 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죠. 그래요.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 요거 탄력성 표시입니다. 입술돈. 자, 그럼 수요 가격 탄력성,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고 여기다만 절대값을 붙이는 이유는 얘와 얘의 변화율이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기는 마이너스 값을 떼어버리기 위한 수단으로 절대값 붙이는 거예요. 얘만 붙인다 그랬죠. 다른 탄력성은 안 붙여요. 그러면 이렇게 있잖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얘와 얘가 이렇게 같다고. 이게 가격 변화, 가격 탄력성이면 가격 변화율이 가야 돼. 이게 그럼 소득 탄력성이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면 여기서 소득 변화율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교차 탄력성이면 여기가 교차 변화율이 되는 건데 그 교차 변화율이 다른 가격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가격 변화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가격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항상 짝을 맞춰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묻기를 가격이 몇 퍼센트 인상됐대? 10% 인상됐대.
그러면 여기가 수요량이 15% 줄었잖아요. 그럼 절대값 신경 쓰지 말고 그냥 1.5 아닙니까? 1.5 구하라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들이 나왔다고 진짜로. 옛날에 진짜 아주 오랜 옛날 얘기죠. 근데 지금은 지금처럼 거 안 나와. 왜? 너무 쉬운 얘기니까. 저건 모르는 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우리가 탄력성 요렇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할 거냐면 수유량을 물어보면 이렇게 수유량 변화율이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이 둘을 곱하면 수유량 변화율이겠죠. 그걸 저는 가가라고 할 거라고. 가가 이렇게 곱하면 수유량 변화율이 된다고 두 번째 문제에서 할 거라고요. 뭐 물어봤어요? 수유량 변화율 물어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가 하시면 된다는 거지. 제 말은 얘하고 얘를 곱하면 된다는 거지.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얘하고 얘를 곱하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가가는 항상 가격의 변화율과 수유량 변화율의 관계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가가는 왜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방향이 반대니까.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었단 말은 2% 이 곱해서 이렇게 곱해 보세요. 3이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단 말은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2 곱하기 3 마이너스 붙이면 방향이 반대지. 항상. 그럼 인상되면 감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3% 감소가 정답이지. 굳이 풀 거 없이 가가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가가는 방향이 반대야. 그러니까 인상되면 감소, 하락하면 증가. 수요 가격 탄력성 가가.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있는데 이 값을 이렇게 놓고 여기에 가격이 2% 인상됐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여기가 3%가 되는 것이고 얘가 인상됐으니 얘가 줄어서 3% 감소다. 그런데 이렇게 풀지 말고 그냥 가가 하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가 이렇게 하라는 거죠.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가격의 변화율 그리고 곱하기 가격 탄력성 그것은 수요량 변화율이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므로 가격이 몇 퍼센트 인상됐다고? 네, 2%가 인상됐다고. 플러스 2%. 2%는 여러분 여기다가 무슨 부 안 붙여도 되지. 그럼 여기다 1.5래. 그럼 마이너스 3. 그러면 3%가 준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2%가 감소한다고 쳐. 여기는 처음부터 마이너스 붙어 있는데 2%가 감소한다고 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곱해지면서 3. 부 프로 만나면서 여기는 그냥 3%가 되겠지. 그럼 플러스 3이니까 증가한다는 뜻이지. 뭔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금방 가가 하시면 된다. 가가. 수요량 변화를 물어보면 가가. 그런데 수요 소득 탄력성에서 수요량 변화를 물어보면 소소하면 돼. 소소.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소소. 그런데 교차 탄력성에서 수요량 변화를 물어보면 교교하면 돼. 교교. 왜? 얘하고 얘는 항상 같아야 되니까. 소득 탄력성이면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된다고? 고리 소득 변화율. 그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야. 그 여기는 수요니까 항상 수요니까 탄력성이 3개 있는데 여기는 다 수요량이 들어간다니까. 그럼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가가, 수요 소득 탄력성은 소소, 수요 교차 탄력성은 교교.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여기 공급량 변화율이야. 그때는 여기는 가가가 들어가고. 탄력성은 아주 기본적인 틀이 간단해요. 그리고 얘만 절대값 붙이고.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부터 수요 탄력성은 3개밖에 없다니까. 자, 여기 수요량 변화 무조건 갑니다. 그리고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가가. 수요 소득 탄력성 그러면 소소. 수요 교차 탄력성 그러면 교교. 여기서 교는 뭐냐? 다른 가격. 교차, 다른 가격. 그래서 항상 이게 가격 변화율이에요. 자, 그럼 좀 이따가 그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 이제 변화율 계산을 잠시만 알려드릴게요. 변화율이란 원래 것분의 변화분이에요. 변화분은 낮은 것에서 처음 것 뺀 거 곱하기 100. 그러니까 500에서 600으로의 변화율을 구하와 변화분을 구하가 달라요. 변화분은 600 빼기 500이에요. 근데 100이 변화분이야. 근데 변화율은 원래 것이 얼마냐면 500. 변화분은 100. 600 빼기 500. 따라서 원래 거 500, 600 빼기 100. 500 참. 그래서 분자가 100 곱하기 100. 따라서 곱하기 100, 100분율로 바꿔주니까 5분의 1에다가 100을 곱한 거잖아요. 그게 20%지. 그래서 변화율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500에서 600으로의 변화율은 몇 퍼센트다? 그래서 5분의 1이니까 20%. 그러니까 변화율을 여러분이 먼저 자꾸 연습을 하셔서 단순 계산이니까 변화율을 아셔야 돼요. 왜?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잖아요. 그럼 분모도 가격 변화율, 분자도 수요량 변화율, 변화율이 들어간다고. 변화율분의 변화율. 그러니까 분수분의 분수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하나씩 기초적인 계산을 다 하시오. 자, 어느 부동산의 가격이 100원에서 100원이었을 때 수요량은 200개였어요.
그런데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20%가 올랐네. 20% 올라간 거 맞죠? 그러면 수유량은 200에서 120으로 80개가 줄었으니까 퍼센트로 몇 퍼센트가 줄었냐를 딱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값을 기준으로 하시오. 그러니까 자, 원래 가격 얼마라고요? 100원. 그런데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120으로. 여기가 숫자 얼마만큼 바뀐 거지? 20 증가. 그다음 원래 양이 얼마였는데? 200. 그런데 얼마로 줄었죠? 120으로. 얼마만큼 줄은 거예요? 80 마이너스 80. 절대값 붙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분수분의 분수가 나왔습니다. 분수분의 분수를 계산하는 법 딱 두 가지로만 알고 계세요. 먼저 이게 비율로 떨어지는가를 가장 먼저 봐. 비율로 떨어지는지. 비율로 떨어지는 것은 공 다 지우고 10분의 2니까 10분의 2는 퍼센트로 몇 퍼센트? 20%. 요게 20%.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워서 똑같이 40분의 여기는 반 딱 줄여서 20이니까 딱 줄여서 10분의 4. 그럼 퍼센트로 40%. 여기가 40%. 그럼 이 값은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율이 안 떨어지면 이 안쪽 두 개 나란히 곱한 게 분모, 바깥쪽 나란히 곱한 것을 분자에 쓰면 돼요.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래서 분수분의 분수를 계산하는 이런 건 딱 두 가지로만 알고 계십시오. 자, 그럼 탄력성 값은 2가 정답입니다. 자, 이건 단순 계산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단순 계산입니다. 자, 저런 것도 연습을 해 놓으셔야 산수 계산이 늘어요. 그다음 4번 볼까요? 잘 보세요. 어느 부동산의 가격이 100원일 때 수익량은 200개였는데 가격이 1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수익량은 120개로 감소했다. 문제가 똑같죠. 그런데 아까 것은 최초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래. 그럼 최초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말은 최초 100원 그리고 최초의 양 200 그렇게 기준으로 계산하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중간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래.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중간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문제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분수분의 분수인데 가격이 100원에서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120원. 그러면 두 개를 다 써요. 100원 더하기 120. 그리고 얘와 얘 차이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죠? 20 써요. 그 다음에 양도 두 개를 다 써. 200하고 얼마? 120을 두 개 다 써. 그런데 200에서 120으로 줄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80에 정확하게 줄었으니까. 그리고 절대값 붙일 거니까 사실 여러분이 80으로 써도 계산은 똑같이 나와요. 자, 그래놓고 이게 분수로 떨어지는가 비율로 떨어지는가 먼저 보자 그랬죠. 그러면 여기를 합산하면 얼마가 되죠? 220분의 20. 220분의 20은 반으로 줄여가면 11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11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게 분수로 안 떨어진다고. 그리고 이것도 320분의 80 분수로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도 이렇게 지워주고 나눠봐요. 그러면 얼마분의 얼마? 네, 4분의 1 이렇게 이게 나오죠. 그러면 제 말은 처음부터 분수로 안 떨어지는 걸 알았으면 여기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약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린 계산기를 갖고 있거든. 계산기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값을 분모로 쓰면 돼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이게 단위가 크다면 공을 다 지워버리고 계산해도 되고, 여하튼 이렇게 곱한 값을 분모에 쓰고 이렇게 곱한 값을 분자에 쓰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계산기로 이렇게 곱한 값이 분모에 들어갈 거고 이렇게 곱한 값이 분자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알면 된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요게 곱한 게 분모 4 이렇게 곱한 게 분자 4분의 11은 결국 여러분이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이 두 개 곱한 값을 분모로 하고 이 두 개 곱한 걸 분자로 한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그 값이 얼마가 나와요? 2.75가 나온다. 그래서 2.75가 정답입니다. 단순 계산입니다. 연습. 분수분의 분수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수로 비율로 안 떨어지는 것은 여기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이렇게 곱한 걸 분모에 쓰고 이렇게 곱한 걸 분자에 쓴다.
그럼 우리 나누기 할 거죠. 그럼 나누기 할 거니까 사실은 분수는 분자 나누기 분모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제 금방 요령 알겠죠. 이게 분모라고 그랬죠, 곱한 게. 이게 분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항상 요거부터 해봐. 자, 220 곱하기 80 계산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누기 320 나누기 20 해봐요. 나누기 320 나누기 20 그럼 2.75 나와요? 그렇게 한 번에 계산하는 게 더 좋지. 그렇겠죠? 왜? 이게 분모잖아. 이 두 개 곱한 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두 개 곱한 분자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얘네 둘이 곱한 게 분모가 들어갈 거니까 얘 한 번 나누기 하고 얘 한 번 나누기 하면 그게 분모거든. 두 개 분모 값을 곱한 걸로 나눈 것이나 나 두 개 똑같이 분자에서 순서대로 나누기 한 것이나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곱한 거 분자 나누기 320 나누기 20 그래 버리면 한 번에 계산기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계산하면 분수분의 분수도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다. 다시 이거 계산해 봐요. 그러면 이제 분자를 이렇게 곱한 게 분자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11 먼저 누르고 그다음에 나누기 4 나누기 1 해보면 그러니까 바로 2.75 나오는 거 맞죠? 그런 거예요. 바로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분수분의 분수도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꾸 계산하는 요령들을 최대한 빨리 하는 거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뭔가 연필 잡는 것들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됐고요. 자, 그다음 단순 계산하는 것을 얘기했고 이제 다시 중간점을 이용해서 탄력성 계산하는 거 실제 기출 문제로 가져가 한번 해봅니다. 자, 사무실에 월 임대료가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승할 때 사무실의 수요량이 108에서 90으로 감소했다. 이때 수요 가격 탄력성은 얼마고 이 수요 탄력성을 뭐라고 할 수 있다. 자, 탄력성 값을 먼저 구하려면 가격 두 개가 분모에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가격 제가 말하는 것은 가격 두 개가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는 거지. 그 변화분이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그다음에 양 두 개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분자에 변화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율로 떨어지나 보자 그랬죠. 이렇게 식을 쓰고. 그죠? 그럼 이제 비율로 떨어지잖아요. 왜? 여기가 몇이니까 20분의 2니까 10분의 1로 퍼센트로 10분의 1은 퍼센트로 10% 10분의 1이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200이고 16인데 200분의 16은 반으로 나누면 100분의 8이 되죠. 그러니까 8% 이렇게. 그래서 0.8이 된다. 됐나요? 그래서 0.8이 되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비율로 딱 떨어지는 분수분의 분수는 비율로 떨어지는지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 가격 탄력성을 활용하는 문제로서 수요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 문제를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수요 가격 탄력성과 관련해서 기업의 총수입 문제입니다. 우하향하는 선분, 이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우하향의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과 기업의 총수입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선으로. 그럼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 수요 곡선은 위치에 따라 탄력성이 모두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그랬죠. 이 수요 곡선의 한가운데 점을 찍겠습니다. 이 한가운데 점이 탄력성 값이 1입니다.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위쪽은 비싼 부분이고 이쪽은 싼 부분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가격 변화에 대해 민감하니까 탄력적이고 가격이 쌀수록 가격 변화에 대해 둔감하니까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탄력적이고 여기는 싼 부분으로 가격 변화가 둔감하니까 비탄력적입니다. 다시 자, 비쌀수록 민감, 탄력적, 쌀수록 둔감, 비탄력적 따라서 위치에 따라 측정 지점에 따라 탄력성이 똑같다요 다르다요? 다르다. 그다음 기업의 총수입은 물건의 가격 곱하기 수량으로서 물건의 가격 곱하기 수량이라는 말의 뜻은 물건값 곱하기 수량이 기업의 수입입니다. 소비자가 500원짜리 10개 사주었다. 그럼 기업한테는 수입이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물건의 가격 곱하기 수량이단 말이죠. 그럼 가격
수량, 이게 수요 곡선. 그렇다면 여러분 유념할 것이 가격 곱하기 수량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500원짜리고 500원짜리 10개 샀대요. 그러면 기업의 수입은 요 사각형 면적이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의 수입을 이야기할 때 여기가 탄력적, 여기가 비탄력적인데 이게 기업의 수입인 거지. 그 상태에서 가격이 올랐다고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탄력적인 데로 가요? 비탄력적인 데로 가요? 탄력적인 데로 갈 거 아니냐고요. 그럼 탄력적인 데로 가면 우리 탄력적일 때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조금 올라가도 양이 많이 주는 게 탄력이거든. 그럼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만큼 늘지만 양은 이만큼이나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수입이 줄어버렸어요. 기업의 수입이 준다. 올라가면 이만큼 들고 이만큼 줄었기 때문에 기업의 수입이 이만큼이 돼버린 거예요. 요 사각형보다 준 거지. 조금 올라갔고 많이 줄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가격이 떨어지면 비탄력적인 데로 가죠. 비탄력일 때로 가면 가격이 많이 하락해도 양이 조금밖에 안 늘기 때문에 조금밖에 늘지 않는다. 그 대신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기업의 수입이 줄겠죠. 올라가도 줄고 떨어져도 준다. 그럼 결국은 여기가 기업의 수입이 극대가 된다. 결론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점에서 기업의 수입은 극대가 되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점이 어떤 점이냐? 수요 곡선, 직선으로 된 수요 곡선 한가운데 점. 여기가 한가운데란 말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단 말이에요. 그 말은 여기에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같아요. 결국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요. 그럼 질문, 여기가 500원이라면 여기는 얼마게요? 그렇죠, 250원. 여기가 수량이 600이라면 여기는 얼마게요? 300. 그걸 찾아내는 거야. 시험에 그걸 갖고 응용하는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오피스텔 분양 수요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그냥 여기를 그냥 3P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아. 2분의 3P 이렇게 줬다니까 출제자가. 그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문제 딱 주면서 딱 봐봐. 여기서 욕하는 소리 안 들려요? 너는 이거 못 풀지롱? 너는 이거 못 풀지롱? 그런 문제라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거 뭐 풀고 하고 넘어간다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함수가 이렇게 줘줬어. 직선이야 그냥. 그런데 이 경우 사업 시행자의 분양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오피스텔의 분양 가격은 수요 곡선은 우하향의 직선으로 될 거고 한가운데 찾아봐라 그 말이에요. 한가운데 찾아봐라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줘줬는데 저 함수를 P 함수로 바꾸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걸 P 함수로 바꾸기 위해서 얘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2분의 3P는 600-Q인데 2분의 3P를 바꾸기 위해서 3분의 1을 다 곱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수함수로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함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바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P를 구해야 돼, Q를 구해야 돼. 여기서 물어보기를. 여기서 뭐 구하는 거? 가격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 구할 땐 얘를 0으로 그냥 둬요. 이 상태에서. 얘를 0으로 두면 얘를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얘를 0으로 두고 얘를 구한다는 말의 뜻은 요점을 구하면 되는데 Q를 0으로 두라는 거예요. Q를 0으로 두면 이걸 0으로 두면 결국은 2분의 1 P는 600인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얘가 0이면 이게 0이 되려면 2분의 3의 이쪽으로 넘어가면 2분의 3 P는 600인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3분의 2 곱하면 되지. 자, 그럼 600 곱하기 2 나누기 3. 그럼 P가 얼마예요? 400. 여기가 400인 거예요. 답이 400이 아니라. 그럼 답은 이것의 절반이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한가운데 점이라니까? 그럼 절반이잖아. 그러니까 P는 200이지. 따라서 이것의 절반인 값은 P는 200이 답인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런 그림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거기 있는 해설처럼 장황하게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면 제가 무조건 하라지만 이 상태에서 얘를 0으로 둬. 그리고 P를 구해. P를 구했더니 이 P 값이 얼마냐면 400이더라. 근데 P 값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빨리 구하냐가 관건인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시면 2분의 3P는 600이다. 그리고 3분의 1을 곱했더니 따라서 600 곱하기 2 나누기 3 했더니 P가 400이 나오더라. P가 400이 나오면 무조건 절반값.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근데 만약에 분양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오피스텔의 가격이 아니라 양을 물어봤네. 그렇다면 얘를 제로로 둘 게 아니라 얘를 제로로 둬 이렇게. 그러면 Q는 얼마? 600. 그것의 절반은 300이 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양을 물었다면.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 이 요령만 보시면 된다. 그림도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저거 보자마자 무조건 하고 여러분은 Q를 0으로 둘 것, 그리고 P를 구할 것. 그거 할 줄 알면 저런 유형의 문제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기출이니까 제가 기출 문제 과정에서 또 설명드리겠죠. 요령을 이렇게 서너 번 여러분이 또 해보고 제가 또 서너 번 반복하고 그러면 아 이런 유형들은 다 그렇게 푸는구나 하고 한 걸 아시게 됩니다. 이게 우하향의 직선의 수요 함수거든. 그럼 무조건 P값을 구하면 되니까 Q를 0으로 놓고 P값 구할 것. 그거 절반값이 답이고 됐죠? 그다음 그래서 정답은 3번.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 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수요 소득 탄력성을 이야기할 건데 소득이 10% 증가하자 어떤 부동산의 수요량이 5% 증가했다. 이 사실을 통해 볼 때 이 부동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얼마고 어떤 재화인가 다른 요인은 불변임.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수요 소득 탄력성 구할 때 공식 이런 거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수요 소득 탄력성이면 밑에가 소가 들어가고 위에가 수요량이 들어가는 거랬어요. 근데 항상 여기는 변화율이거든. 소소니까. 그러니까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에요. 이거 공식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 항상 똑같아요. 수요의 탄력성은 3개 배운다니까. 뭐뭐 배우냐면 가가, 소소, 교교 배운다고. 그럼 가가, 소소, 교교. 교교는 다른 가격 변화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Y 수요량이면 여기 X 수요량, 가격 X 가격 변화율이고 여기가 만약에 다른 어떤 거 B 수요량 변화율이면 여기는 A 가격 변화율이고 이렇게 다르게 하면 돼요. 항상 교차 탄력성은. 그 소득 탄력성이니까 이렇게 소소. 그런데 문제 묻기를 얘가 소득이 10% 증가하자 수요량이 5% 증가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을 건 수요 가격 탄력성만 절대값을 붙인다고 그랬어요.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니까. 나머지 탄력성은 절대값 안 붙여요. 왜? 상황에 따라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반대 방향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수요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은 얘가 늘 때 얘가 느느냐 주느냐가 나타나는데 늘 때 증가할 때 증가한다니까 이렇게. 그럼 양의 값이지. 양의 값이고 0.5로 나올 거고 말할 것도 없이 소득이 늘 때 수요량이 느는 재화를 뭐라고 하느냐? 정상재죠. 그러니까 정상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만약에 10% 증가할 때 수요량이 5% 감소했다면 열등재예요. 마이너스 0.5가 되고 열등재가 될 거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수요 소득 탄력성 구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근데 만약에 수요 소득 탄력성이 주어지면서 수요량 변화율을 물었다 그러면 소수를 곱하면 되지. 소수. 그렇게 항상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소수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연결하는 문제,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연결하는 문제 이거 잘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것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연결하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연결하는 문제를 위해서 탄력성 2개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탄력성 2개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습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기억을 살리기 위한 연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수요 가격 탄력성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가가 들어간다 그래서 가가 여기는 수요량 변화율이 들어가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수요 소득 탄력성 그러니까 소가 들어가고 여기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교차 탄력성은 요 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수요량 변화율인데 교는 무슨 뜻이냐면 다른 가격이라고 다른 가격. 그리고 언제나 잊지 말 것은 이건 변화율이라고요. 이쪽에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잊지 말 건 변화율이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소득의 변화율이다. 그리고 변화율이다. 그러면 분자도 변화율이다. 또 이렇게 변화율이다. 뒤는 신경 쓰지 마요. 변화율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항상 잊지 말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공식이 뭐지 고민하지 말고 가격 탄력성 가, 소득 탄력성은 소, 교차 탄력성은 다른 가격 교. 요것만 잘 알자.
그리고 우리 수요에 그랬으니까 분자는 말할 것도 없이 다 수요량 변화율이지 뭐예요. 그럼 공급에 그럼 공급량 변화율이 되는 거고. 탄력성이야 진짜 공식으로 계산식으로 나오면 정말 쉬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저런 원리만 딱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탄력성을 두 개를 엮는다고 지금 하나도 헷갈려 죽겠는데 얘하고 얘를 엮는 문제, 얘하고 얘를 묶는 거예요. 얘하고 얘를 묶는 거예요. 또는 얘하고 얘를 묶는 거야. 또는 세 개를 다 묶는 거야. 이렇게 묶어서 문제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2회차 모의고사에서 이 두 개를 묶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쉽게 우리가 답하는지 그냥 보자마자 답을 할 수 있어요. 그걸 갖고 연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곱해도 수요량 변화율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곱해도 수요량 변화율이지? 그럼 이 두 개를 같이 묶어놓고 수요량 변화율을 물어보면 가가 더하기 소소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수요량 변화율, 여기 수요량 변화율 두 개 합쳐서 물어봤으니까 가 곱해주고 더하기 소소 해주면 되지.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수요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연결하는 문제로 들어갈 거예요.